통장에 1억이 찍힌 순간 기분은 분명 뿌듯한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저연차 직장인이라면 1억을 3억으로 키울 수 있을지 행복한 고민을 시작하죠. 오늘은 수익률 이야기가 아니라 도달 가능성으로 보는 현실 로드맵입니다. 30대 무주택자 월급쟁이 기준으로 부동산, 주식, 현금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선택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2026년 2월 기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고 있는 월세나 전세, 이게 사라지는 돈인가요? 아니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돈인가요? 이 차이부터 이해해야 1억을 3억으로 키우는 구조가 보입니다. 월세 100만 원을 5년 내면 총 6천만 원이 나갑니다. 이 돈은 완전히 사라지죠. 전세 2억을 넣었다면 그 돈은 묶여 있는 겁니다. 다른 투자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금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일부는 원금 축적이고 일부는 자산 보유 비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채가 줄어들죠. 월세는 완전 비용이지만 대출 상환은 일부가 자산입니다. 이 차이가 3년, 5년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무리한 대출이 아닐 것, 금리가 올라도 감당 가능할 것, 최소 수년 이상 보유 가능할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만 이 구조가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숫자 하나, 마이너스 50%는 플러스 100%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50% 손실이 나면 원상 복구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1억이 5천만 원이 되고 다시 1억이 되려면 약 2배가 올라야 하거든요. 한숨 나오죠. 코스피도 S&P 500도 장기 상승 흐름 속에서 큰 조정 구간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그 마이너스 30%, 40% 구간에서 조금씩 이탈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본인의 감내 능력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수익률 부족이 아니라 중도 포기입니다. 그럼 자산별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부동산, 주식, 현금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반응입니다. 현금은 물가 상승 시 실질 가치가 줄어들죠. 부동산은 건축비 상승, 토지 희소성, 임대료 조정을 통해 물가 상승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채의 실질 가치 감소예요. 고정금리로 1에 2억을 빌렸다면 물가가 오를수록 그 2억의 실질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구조적 차이죠. 세 번째, 원금 상환입니다. 월 상환금 중 원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이게 월세와의 결정적 차이예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거래 빈도와 심리입니다. 주식은 매일 가격이 보이죠. 그래서 심리가 흔들립니다. 부동산은 거래 빈도가 낮아서 가격을 매일 확인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투자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1억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KB부동산 공개 자료 기준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5억대입니다. 전세가율은 50% 초반대고요. 1억 자본으로 서울 핵심지 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자산을 사고자 하면 언제나 비싸 보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같을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수도권, 경기 주요 지역 59제곱미터 이하 소형, 구축이지만 충분한 거래 빈도, 내 기준이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할 입지. 핵심은 비싼 집이 아니라 거래가 유지되는 집입니다. 내가 팔 때도 누군가는 사줄 수 있는 집이어야 해요.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스피나 S&P 추종 ETF, 자동 투자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단, 비중은 자만 설칠 정도로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에서 높은 성과를 내려면 장기 보유가 필수인데 대부분은 중간에 흔들려서 이탈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만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볼게요. 레버리지 활용형, 균형, 분산형, 고저축, 압축형,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나리오 A, 레버리지 활용형입니다. 1억 종잣돈의 대출 활용해서 3억에서 5억대 소형 아파트 매입,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으며 소액이라도 저축을 합니다. 원금 감소와 자산 가치 변동, 저축 누적으로 3억원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전제는 소득 유지와 무리한 대출 금지예요. 이게 충족되면 연간 수익률이 재미없을지는 몰라도 도달 가능성은 높습니다. 시나리오 B, 균형 분산형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일부 부동산, 일부 ETF 자동 투자, 코스피, S&P 500 추종 방식으로 주식 비중은 아까 말했듯이 자만 설칠 정도로만 유지하는 겁니다. 속도는 완만하지만 분산된 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이 방식이 가장 오래 버팁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도달 가능성 둘 다 높습니다. 시나리오 C, 고저축, 압축형입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저축 가능한 경우 공격적 주식 투자와 레버리지를 병행합니다. 빠르면 당장 내년이라도 도달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리 감내력이 모두 충족될 때만 유효한 방식이에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본인의 소득 안정성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구조예요.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건 대박이 아니라 자산의 구조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도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월세와 전세는 비용입니다. 대출 상환은 일부가 자산이죠. 하지만 무리한 대출은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도 해야 하지만 마이너스 50% 손실은 플러스 100%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소중한 종잣돈 1억이 있다면 본인의 감내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고 버티고 분산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3억, 4억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선택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투자는 필히 참을성과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